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혜 강사입니다. 똑똑한 네이버 서비스에 대해서 알차고 또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괜찮고 엣지 브라우저 괜찮고 여기는 익스플로 인터넷 익스플로 브라우저 괜찮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네이버 계정에서 내가 사용할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뭐 주소록도 연동이 되죠. 그 다음에 메모 캘린더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그인을 하고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내가 PC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 내가 메모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에서 작업한 메모랑 스마트폰에서 작업한 메모랑 두 개가 동기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메모한 건 스마트폰 메모대로, 컴퓨터에서 메모한 건 컴퓨터의 메모지에 따로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컴퓨터든 스마트폰에 한 곳에 메모에다 메모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봐도 컴퓨터에서 봐도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메모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속에 작업해 놓은 메모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사라졌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종종 네이버 메모에, 아니, 그러니까 메모지에 메모한 거를 저장할 수 없나요?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수 없어요?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는, 파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메모를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 메모는 가능하지만, 그냥 메모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메모는 파일로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개하는 메모는 새로운 휴대폰을 사도 예전에 메모했던 메모를 다시 불러올 수 있고 컴퓨터의 메모와 스마트폰의 메모를 하나로 동기화시켜서 똑같은 메모를 스마트폰 PC에서 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주는 메모는 네이버 메모입니다. 네이버 메모 들어가 볼게요. 그럼 로그인 먼저 하셔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계정 다 알고 있으시죠? 계정 눌러주세요. 예, 제가 어떤 계정으로 할까요? 네, 새 계정을 해야 되겠어요. 틀렸네요. 아이디가 틀렸어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님 하고 나옵니다. 그 누구누구님이라고 나온 거에서 내가 주소록을 보듯이 네이버의 서비스는 일단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서 메모를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 메모가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화살표를 누르면 네이버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메모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메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메일이라는 걸 눌러서 메일 속에서 요 위쪽 상단에 있는 거 있으시죠? 여기서 네이버 서비스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메일, 두 번째 캘린더, 세 번째 메모지, 네 번째 주소로, 다섯 번째 클라우드, 여섯 번째 네이버 오피스, 일곱 번째 네이버 가계부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주소록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이따 제가 스마트폰 공부할 때 네이버 주소록 조금 더 복습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메모와 캘린더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이버 메모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이에요. 세 번째 아이콘 눌러주세요. 되셨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메모 눌러주시고요. 예, 네이버 메모에서 지금 저는 기존에 메모한 내용이 있나 봐요. 제가 메모한 게 있나 봐요. 9월 1일 날 제가 또 메모를 언제 또 했네요.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 선생님들의 메모는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계정에. 그래서
내 계정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계정으로 작업한 메모지의 메모들은 평생 동안 내가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새로 사셔도 네이버 메모에 로그인해 놓고 옛날 메모를 볼 수가 있고, 그걸 또 관리해서 중요한 파일들은 그 파일들을 나름대로 남겨가지고 메모를 챙겨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리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메모 들어왔으니까요. 메모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단순하죠, 뭐. 일단 이 네이버 메모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메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모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새 메모 눌러주세요. 네, 새 메모를 쓰시면은요, 새 메모라는 거에 새로운 종이가 나옵니다. 노란 색깔 종이가 나오죠? 간단한 이 메모지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모를 한번 써볼 건데, 위에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가 보일 겁니다. 커서 화면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종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종강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글씨 쓰겠습니다. 9월 정보화 교실 9월 정보화 교실 아이고 예. 종강 안내 이렇게 할게요. 월수 가정은 종강일이 언제냐면 네, 월수 가정은 종강일이요. 23일입니다. 9월 그 다음에 화목반은 9월 24일 날 종강입니다. 네, 컴퓨터에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요. 그 생각한 내용을 이거 9월 며칠 날이 뭐고 뭐야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내가 까먹지 않고 보셔도 좋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메모해서 컴퓨터 앉아서 이 메모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이 메모에서 잠깐만요. 예, 지금 사용하시는 메모에서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간단한 메모이지만 여기서 보통이라고 하는 글자 서식보다 조금 더 크게, 예, 크게, 아주 크게 라고 주는 이런 서식이 있고요. 볼드, 그쵸? 요거는 배경색이라고 나왔고,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TX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볼까요? 요거 원래대로 가네요. 네, 그럼 다시 보통 크게, 아주 크게 글자 색깔. 예, 그래서 글자 색깔을 이렇게 한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메모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메모지 색깔. 일단 이런 간단한 도구가 있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메모를 뭐 저장해라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쪽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해 놓은 메모를 저장을 좀 하시고, 예, 메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메모 쓰기라고 하는 이 버튼에 밑으로 좀 나열을 하면은 아래쪽에 전체 메모라는 게 있다라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 전체 메모가 나오시죠? 그럼 전체 메모에 여기 9월 정보화 교실 종강이라고 제가 메모해 놓은 거 기록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전체가 두 개 중에 내가 원하는 메모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 메모를 기록하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입력하는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메모를 하나 클릭해 놓고 예전에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메모를 필요 없다. 오래되면 필요 없는 앱이잖아요. 기록이. 그러면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보면 삭제 버튼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메모지는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버려도 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나중에 제가 메모를 관리할 때
이런 메모를 어디다가 또 파일로 모아놓고 저장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 메모를 네이버 계정에 등록해놓고 네이버 메모 서비스가 되면 10년 전의 메모든 중요한 메모든 다 기록이 되고 필요 없는 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유용한 메모만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좀 보세요. 새로운 메모 밑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 중요한 메모다, 링크, 담은 링크다, 사진 첨부 메모다, 할 일이다, 다이어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메모의 종류를 이렇게 보세요. 중요 표시한 메모가 있는 거고 링크가 있는 메모도 있고 사진을 첨부한 메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 메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 표시한 메모가. 그리고 링크 표시한 링크가 담겨져 있는 메모도 없고 사진 첨부한 메모도 없어요. 전체 메모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중요 메모는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요 메모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거기에 메뉴가 나오는데 전체 메모가 있어요. 전체 메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 메모 중에 내가 이 메모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메모가 20개, 30개, 100개가 됐을 때 중요하다고 표시한 메모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별 그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별 그림이 있어요. 이 별 그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메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메모가 1000개가 되더라도 내가 중요 표시한 메모만 본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중요 메모만 클릭하시면 1000개 중에 100개만 중요하다고 표시한 100개 목록만 따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중요해서 나중에 조금 선택하고 그러니까 찾아보기 쉽게 만들고 싶어. 나중에 또 봐야 되는 메모야. 그러면 중요 표시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메모를 써볼게요. 새 메모 쓰기. 그럼 새로운 메모를 쓰는데요. 새로운 메모를 쓸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가 뭐 글을 쓰는 메모는 써봤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메모가 있고 다이어리 기능이 있어요. 메모가 있고 다이어리 기능. 다이어리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다이어리라는 것은 어떤 일정 보시겠죠. 내가 오늘 하루 일정이 있는데 9시 반에는 어디 가서 뭐 등본을 떼야 되고 3시 반에는 어느 모임에 가야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시간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시간이 됐을 때 그게 몇 시였지? 그런 거를 또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9월 3일이라고 나왔습니다. 9월 3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눌러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언제 할 거냐면 저희 수업이 이제 그 9월 8일 날 다시 뵙는 거 아니 9월 맞죠? 9월 8일 날 3회차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9월 8일. 예, 9월 8일이라고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볼게요. 9월 8일 1교시는 저희 1교시에 뭐가 있냐면은요. 픽슬러, 사진 편집 픽슬러가 있어요. 그래서 픽슬러 수업 준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스케줄러가 있으니까 그 다이어리 시간에 맞춰서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이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9월 8일 날은 픽슬러 수업 준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메모할 게 있는데 9월 8일 날 1교시에 픽슬러 준비하는 거 말고 내가 수업 끝나고 7시 반에 물레역에서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러면 엔터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엔터 내려가서 다시 한번 여기 스케줄 여기 다이어리라는 거 있으시죠? 다이어리 등록이 또 안 되는군요. 일단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메모만 끝내 볼게요.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하나 끝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정리를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더 크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놓고 내가 할 게 더 있겠죠. 8월 9일 날 2교시에는 저희, 예,
뭐 3교시에는 예. 똑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우리가 다음 3교시에는 클로바 수업하니까 클로바 앱을 이용해서 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어리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주는 거는 뭐 각자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스케줄러를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이라는 걸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메모가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 보면 전체 메모라는 곳에 메모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맨 처음에 무슨 메모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메모 확인이 되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요 위쪽에 가시면은 여기 전체 메모가 두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리라고 하는 기능으로 하나를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에 보면 다이어리라고 하는 곳에 따로 하나 이렇게 모여졌고, 중요 표시한 메모는 중요 표시 메모 갔을 때 여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메모의 종류에 따라서 더 쉽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도구에서 어떤 걸로 어떤 식으로 내가 메모를 했냐에 따라서 중요 메모, 링크, 사진 첨부, 할 일, 다이어리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메모 쓰기 해볼게요. 새 메모 쓰기라고 눌러볼게요. 새 메모를 쓰는데 이번에는요, 내가 인터넷에 내가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책 표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나만 살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출판사라던가 그 책 이름이라던가 그런 게 까먹을 수 있으면 여기다 그런 사진을 첨부해서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에 필요한 예제, 예, 이렇게 수업에 필요한 교재라고 해놓고 요거 뭐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출판사 어디 책 제목 뭐뭐뭐 이렇게 쓰는 거보다 내가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운받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진을 메모지에 같이 붙여주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보기가 더 좋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의 이름과 출판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진, 요거 위에 보시면 사진을 첨부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뜻은 이미 첨부할 그림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캡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했다고 치고 여기 있는 요 사진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내가 사야 될 책이 여기 있는데 난 요거 사야 돼 하고 눌러서 그리고 딱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그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요 메모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내가 또다시 네이버 검색해서 내가 사려고 했던 책 제목이 맞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첨부라고 하는 이 기능은 메모지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요, 여기 왼쪽을 보세요. 전체 메모는 3개가 되는데 그 3개의 메모에서 중요 표시한 거, 사진 첨부한 메모, 다이어리 기능 이렇게 해서 내가 이용한 메모를 분류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의 종류가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메모가 되게 많아요. 음성으로 녹음해서 기록해주는 메모도 있고 하는데 그런 메모는 그 메모 파일에서만 저장이 되고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에 저장이라던가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많이 원하는 메모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 내가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나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파일로 저장해서 그거를 파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유 기능은 다 있겠지만 파일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이버 계정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메모를 간단하게 여러 종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할 일을 기록한 메모는 없어요. 할 일. 요 왼쪽에 보시면 할 일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할 일을 한번 기록을 해서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메모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그런 메모를 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냥 메모에다가 오늘 할 일, 아니면 메모에다가 내가 이 물건 나중에 사야지, 사진 이런 게 아니라 기능별로 메모를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할 일을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스케줄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까처럼 스케줄러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의 할 일 기능으로 메모를 해 놓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라고 놓고 새로운 메모 쓰기라고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할 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메모를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오늘 할 일, 그래서 뭐 오늘 할 일, 그리고 엔터. 뭐 오늘 해도 되고 날짜별로 하셔도 되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아침에는 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남 갖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뭐 저녁에는 뭐 마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지금 작업한 것이 저장은 되었지만 할 일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일단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메모를 동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메모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메모를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간단하게 메모를 쓰는 방법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네이버 메모를 보고 또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모로 작성하는 그리고 서로 연동이 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래서 할 일을 메모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혹시 요 왼쪽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메모해 놓은 메모지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세요. 오늘 할 일, 그래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지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따로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하나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은 그냥 일종의 메모예요. 그냥. 어차피 그냥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할 일이라고 해서 별도로 할 일에 저장하겠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서 요걸 할 일이라고 표시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시면 요 위쪽에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 요거를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메모 기능하고 그리고 여긴 다이어리 기능이 있었어요. 예, 다이어리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다가 내가 뭔가를 수정해 놓는 다이어리 기능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요거는 캘린더에 할 일이라고 하는 걸로 별도로 저장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가 메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모가 만약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캘린더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한 할 일을 일단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할 일을 여기 2번 가리키는 제가 2번이라고 써놓은 여기에다가 캘린더에 할 일이라는 걸로 등록해라. 요걸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러온 거 저장 일단 됐으니까 여기 할 일이라는 거 한 번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에 기록하겠습니다. 네, 요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캘린더 할 일로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나와서 요걸 요렇게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한 메모가 캘린더하고 연동이 돼서 할 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네이버 멤버에서 메모한 것도 있지만 그걸 캘린더에 할 일로 등록해 놨다. 그러면
오, 네이버 메모와 캘린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오늘 네이버 메모와 연동해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같이 스마트폰과 PC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수업을 같이 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